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휴림 로봇이 왜 SK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주주 지분율 5%의 의미와 진정한 SK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휴림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올강소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은요, 휴림 로봇의 지배구조를 아셔야 돼요. 지금 휴림 로봇의 지배구조는요, 친족인 김진우 회장을 필두로 해서 김지영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JN 리더스를 통해서,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휴림 홀딩스를 통해서 휴림 로봇을 휴림 홀딩스가 원래는 7.1%의 지분율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림 로봇은 대표적으로 EQCell이라는 2차 전지 회사 300억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휴림 에이텍에 38.39%의 지분율을 가지면서 사실상 휴림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알짜배기 EQCell과 휴림 에이텍을 통해서 하나의 몸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김지영 씨가 휴림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지분 계속해서 매도를 하더니 2024년 2월 16일 783만 주였던 주식을 2026년 2월 5일 기준으로 620만 주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비율이 중요한데요. 2024년도까지만 해도 11%였던 지분이 2026년 2월인 현재 5%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대주주의 지분 조건은 5%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5.2%라는 것은 대주주로서의 명분을 빼면 팔 수 있는 모든 주식을 팔아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6.61%, 5.25%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왜 휴림 로봇은 SK그룹과 자꾸 연계가 될까요? 이 명확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상에 따라서 SK텔레콤 대표는 신사업 부분과 경영전략 조직에 뭐가 나오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지시했다. 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 SK텔레콤 너희들 지금 성장 가치가 없어. 1년에 2조씩 벌지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야지. 너희들이 할 것은 바로 휴머노이드 사업이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SK텔레콤은 현재 기획안을 평가 중이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뭐가 있죠? SK텔레콤이 상교 ICT 기술센터 내에 AI 로봇 연구 조직을 서울 을지로 본사 사업부로 이전까지 한 상태입니다. 즉, 본사로 휴머노이드 조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지고 왔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SK텔레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왔죠? 열심히 로봇과 관련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AI 기반 순찰 로봇,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SK텔레콤은 아주 큰 성과를 하나 거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SK텔레콤이 미국의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20배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인데,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SKT가 미국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 환율 기준 1,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돼서 투자금 1,300억 원 대비 하나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매각 차익만 1조 5천억 원을 거둘 것이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SK텔레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처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SK텔레콤은 CMS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AI 로봇 물류 회사죠. 여기에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은 CMS를 노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휴림 로봇은 왜 이렇게 SK텔레콤과 엮이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 SK텔레콤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MOU를 맺고 휴림 로봇이 출시한 바로 이 템이라는 로봇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SK그룹 휴머노이드 메이저는 SKT고, SKT는 지금 자체적으로 로봇팀을 꾸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상황을 볼 때도 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겠습니까? 즉 SK텔레콤도 단숨에 상장된 완성형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김봉관 대표 4년 전에 힘들었다 이랬죠. 그런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요. 2025년 11월 7일 휴림 로봇은 자율주행 휠체어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협업을 위해서 HTNC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휴림 로봇의 여기 보이시는 의료용 휠체어 로봇으로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코 인텔리전스와 EQ셀과 함께 삼각 MOU를 체결을 했는데, 자, EQ셀은 어떤 회사입니까? 휴림 로봇이 300억을 투자한, 상장됐다가 상폐 이후에 사실상 휴림 로봇을 대상으로 재입성한 그런 기업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봉관 대표 트위니와 MOU, 자율주행 로봇 기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2025년 대한민국 올해 로봇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에요. 자, 휴림 로봇이 2022년 대한민국 로봇 기업에 선정이 된 거. 자, 이 부분 결국에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지금 속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휴림 로봇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로봇 테트라 DSB 이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들은 2025 로보월드에서 자율이동 로봇 포웨이 셔틀을 공개한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시는 기업 EQ셀이 전시하면서 지금 보인 건데요. 장비 시스템 전문 업체였던 EQ셀이 휴림 로봇과 함께 로봇 기술을 중심축으로 미래형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보여준 것이에요. 한마디로 EQ셀 입장에서는 장비나 시스템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통합 솔루션으로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휴림 로봇과 함께 물류이동 로봇인 AMR, 포웨이, 셔틀 기반의 데모라인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 라인의 로봇화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휴림 로봇은 자회사 EQ셀과 함께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휴림 로봇이 2025년도 로봇 기업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26년도에 자율주행과 AMR, TR을 중심으로 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은 중국의 아주 큰 물류회사인 에코 인텔리전스 해외 영업팀장과 함께 휴림 로봇이 전략적 MOU를 체결한 부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림 로봇은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8억, 마이너스 263억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휴림 로봇의 주가 상승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장은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월간소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026년 휴림 로봇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것은 자회사 EQ셀과 그리고 휴림 에이텍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휴림 로봇 2025년 매출액은 26.42%가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이 확대됐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이런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왜 안 되며
2026년도 휴림 로봇은 월광소는 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 국내 로봇 기업들 모두 다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빨간불이었다. 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여기 보이시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을 해서 흑자가 감소되거나 흑자, 적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월광소는 2026년에 휴림 로봇만이 흑자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휴림 로봇은 최근에 수출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서 외형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 2022년 554억 원, 2023년 826억 원을 거쳐 2024년에는 1331억 원, 그리고 2025년에도 매출액은 성장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의 성장은 기업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영업이익과 관련돼서는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이미 일부 순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돌봄 로봇 수요와 맞물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미 자율주행 휠체어까지 개발을 했었죠. 원래 휴림 로봇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고성장 산업군에 특화된 로봇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월광소는 왜 휴림 로봇이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면서 종합 로봇 기업으로서 대기업들이 M&A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휴림 로봇의 분기 보고서부터 그리고 핵심 자회사 EQ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부분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왜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은요, 휴림 에이텍과 여기 보이시는 EQ셀이 핵심입니다. 먼저 휴림 에이텍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39.8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내 총 자산은 753억이죠. 그리고 3분기에 45억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EQ셀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1620억짜리 회사죠. 3분기까지 110억 흑자를 기록했다가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휴림 로봇에게 휴림 에이텍과 EQ셀의 존재는 가장 첫 번째 2026년도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휴림 로봇의 자회사가 된 EQ셀은 지금 2025 로보월드에서 자율이동 로봇 4A 셔틀을 공개하면서 제조 장비에서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미래 성장축을 만든 상황인데요. 그 로봇이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로봇입니다. 김봉관 대표는 로보월드 참가를 기점으로 장비 기업을 넘어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물류 로봇 AML과 4A 셔틀을 통해서 EQ셀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쟁력의 원동력을 스마트 팩토리 물류 통합 플랫폼으로 다졌다. 자, 그리고 2026년에 월광소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출발했습니까? 바로 5기 소통방 운영 들어갔죠. 여기 보이시는 이 방 어떤 방입니까?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딱 3종목씩 급등할 종목들을 엄선해서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다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가 2026년 들어서 새롭게 모집 시작한 5기 소통방에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5일 어제죠.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렸었던 한화 시스템
성궁2와 관련돼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이 2주 정도는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문의가 폭발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베팅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시가 때부터 11% 상승해서 시작하더니 장중 17.97%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월광소가 이미 영상으로 이란과 전쟁 수혜주로서 하나시스템 리포트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왜 지금 하나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차트적으로 하나시스템 어제 음봉을 덮어버리는 양봉 종가 고가의 형태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금일 반드시 종가 베팅으로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우주 태양광과 관련돼서 월광소가 계속 추천드렸었던 하나솔루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송전탑으로 수도권 집중하지 말고 태양광을 다시 한번 풍력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나솔루션 이와 관련돼서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전지 기술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에서 태양광을 통한 데이터 센터 전원을 가지려고 한다. 이 부분 월광소가 영상으로 하나솔루션 우주 태양광 전략에 대해서 PPT로 여러 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기 이번 조정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종가 베팅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솔루션 금일 시가 9.68% 시작해서 장중 고가 23%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기술 원전과 SMR과 관련돼서 월광소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어제 종가 베팅 해야 된다. 우리 기술 역시도 이렇게 PPT로 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 기술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SMR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음봉을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종고 뚫으려고 할 것이다. 종가 베팅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이런 우리 기술 오늘 시가 3%에 시작해서 장중 고가 13%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종가 베팅으로 13%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느냐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치가 빠르시거나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월광소가 드리는 종목보다도 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다음날 어떻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월광소가 이렇게 편한 길 마련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굳이 어렵게 돌아가면서 이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내면서 고전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월광소가 2026년 이미 4기 소통방 다 차서 지금 5기 소통방 신규로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월광소와 함께 2026년 종가 베팅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 통해서 급등하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또 입장 신청하실 수 있게끔 편안한 솔루션 마련해 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2026년 지금 지수가 1600까지 왔는데 아직도 원금 회복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월광소와 함께 원금도 회복하시고 투자 수익에 대한 복리 효과까지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세 상승장입니다. 여기서 쫄 필요가 없어요. 자,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통해서 급등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요, 월광소와 함께 꾸준히 종가 베팅하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왜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은요, 휴림 에이텍과 여기 보이시는 EQ셀이 핵심입니다. 먼저 휴림 에이텍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39.8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내 총 자산은 753억이죠. 그리고 3분기에 45억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큐셀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1620억짜리 회사죠. 3분기까지 110억 흑자를 기록했다가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휴림 로봇에게 휴림 에이텍과 이큐셀의 존재는 가장 첫 번째 2026년도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님들 단돈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1억이 될 수 있다면, 혹은 단돈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10억이 된다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런 상승 100배 나왔던 알테오젠이 보여줬죠. 오르강소가 제2의 알테오젠을 찾은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2의 알테오젠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년 동안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빼오른 알테오젠, 2020년도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가격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1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알테오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오른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알테오젠은요, SC 제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회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2조 원 계약을 포함해서 2019년부터 머크와의 대형 계약, 그리고 다이이치 상표와 산도스까지의 계약을 통해서 누적 기술 수출료로만 9조 원 이상을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만 만날 수 있다면 투자가들에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은요, 생성형 AI 기반의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에 가장 핵심은 AI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약 개발 분야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컴퓨터 안에서 약물을 구현하고 원하는 특성을 지닌 분자를 생성하고 신약 후보 물질로 선별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네모가 이제 막 태동을 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전략은요,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와 똑같은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에 대한 AI의 최적화된 아키텍처의 제공, 그러면서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글로벌 AI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쿠다라는 말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생소해지실 수 있지만, GPU에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딥러닝과 AI 연구의 표준 도구로 자리매김한 그런 플랫폼이죠. 한마디로 개발자들에게 GPU 컴퓨팅 파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되는 유연한 구조를 만듦으로써 지금 AI 개발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를 통해서 한번 개발을 하게 되면 락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물쇠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10년 넘게 축적된 코드, 그리고 레퍼런스가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쿠다를 통해서 AI를 개발해온 개발자들의 방대한 양의 코드가 축적되고 쿠다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다를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락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즉, 엔비디아의 GPU 등의 반도체가 너무 비싸져서 AMD나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싶어도 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축적된 AI 개발 도구들이 좀 더 싼 AI 반도체를 사용했을 때 결론적으로 쿠다라는 플랫폼까지 생각을 한다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텐서코어라는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특화된 하드웨어까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AI 개발 생태계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AI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바이오계의 쿠다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네모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인데요. 바이오네모는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분자 서열과 구조, 기능에 대한 분석을 제공을 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맞춤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약물 연구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 계산 방법까지도 제공을 하죠. 사전에 학습된 생체 분자 AI 모델 컬렉션을 제공을 하면서 바이오네모에서 연구를 할 경우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서열 생성 지원, 분자 최적화, 생성화, 도킹 예측 기능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약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을 쉽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약 및 바이오테크 기업들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네모에서 생성형 AI 모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역시도 신약 개발 연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과학자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순간 이를 접목해 실험 횟수가 감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실험을 하지 않아도 바이오네모 안에서 실험하는 것이 완벽하게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니 비용과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연구 효율성 및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AI 신약 개발 모델을 개발해주고 최적화시켜서 호스팅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열심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협업까지 진행을 하니 바이오네모의 생태계 강화 전략은 앞으로 10년 후 신약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개발하게 되는 완벽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바이오네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월광소가 분석도 진행을 했으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서 바이오네모에 대한 획기적인 그 가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광소가 이번에 찾아낸 기업은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바이오 신약 개발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의 원료의약품 제조 중심에서 AI 기반 신약 개발로 사업 방향을 완벽하게 전환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금 현재 그룹 계열사에 편입이 돼서 올해 5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요, 이 기업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세력들이 1차적인 상승을 시킨 이후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가고 있는 아주 좋은 가격대에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를 통해서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국내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 결국 이런 기업이야말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고 월광소는 판단하고요. 5년 동안 배가 올랐던 알테오젠만큼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엄청난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가 이번에 발굴한 엔비디아와 함께 AI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월광소가 이렇게 깊이 있게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공을 들여서 분석 자료 만들었으니까요. 이 기업 아시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 통해서 급등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월광소가 여기 보이시는 이번에 만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와 신약을 개발하는 이 회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고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이 기업에 투자하셔서 인생 역전 한번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돈 100만 원도 좋습니다. 100만 원이 100배면 1억이죠.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배면 10억이 됩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인데요. 이 기업 아시고 투자해서 5년 후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고 월광소 판단하니까요. 반드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통해서 분석 보고서와 함께 어떤 기업인지 인지하셔서 대박 수익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기회 쉽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이번 기회 살리셔서 그토록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이 종목 한 번으로 꼭 한번 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